자, 주제 7번.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한 종교와 사상입니다. 우리 남북국 시대와 관련된 겁니다. 남북국 시대. 이해됩니까?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유학교육의 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유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학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유학 자체도 중앙 집권화되는 과정에서 국왕의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종교로서 학문으로서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충이라든지 효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러한 개념들이 중요시 된다고 이야기했죠. 맞지? 기억나요? 네. 그리고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했던 것이 어떤 걸로? 수직적으로 바뀌어서 국왕 권력을 뒷받침해 준다고 이야기했잖아. 네. 이거 뭡나 이거 왜? 이거. 그자? 네. 범준아? 자, 우리 먼저 우리 통일신라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통일신라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맞지? 그죠? 네. 그래서 통일신라에서는 우리가 뭐가 설치되죠?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설치됩니다. 맞죠? 네. 우리 이 학교는 우리 신문왕 시기 때 만들었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해서 알고 있지. 맞지?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어떤 게 등장합니까? 독서 상품과라는 거 보입니까? 이거 어떤 개념일까요? 가은아, 왼쪽에 날개 한번 읽어볼래요? 독서 상품과 보입니까? 네.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었습니다. 자, 뭘 하기 위한 거래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지, 맞지? 뭐랍니까? 시험입니다. 시험. 국학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유학 시험을 치겠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그 시험에 따라 등급을 나눈답니다. 맞죠? 몇 등급으로? 3개의 등급으로. 상품이잖아.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한테 어떻게 해준대요? 어떻게 해준대요? 등급에 따라 어떻게 한대요? 관리 등용에 참고하겠다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시행됐대요? 안 됐대요? 안 됐대죠? 누가 반발했대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왜 진골귀족은 이러한 제도를 반대했을까요? 지금 이 독서 상품과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겠다는 겁니까? 능력을 중요시하게 보겠다는 거지, 맞지? 그런데 신라에서는 능력보다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혈통이지, 맞지? 그러니까 이 진골귀족들이 반대한 겁니다. 그죠? 야, 맞지? 뭐 능력 좋다고 함부로 높은 관직에 줄 수 있냐? 안 된다. 얘는 어차피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등급, 맞죠? 골품이 아니기 때문에 높이 못 올라간다. 그러한 개념으로 진골귀족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왕의 권력이 조금 어떻게 됐다는 모습이 느껴집니까? 약간 낮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그렇죠. 점점 이제 국왕의 권력이 낮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권력이 이제 세지고 있고요? 귀족의 권력이 말이 잘 안 나오지. 귀족의 권력이 강력해지고 있고요. 오케이. 신라가 이제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발해 있지, 발해. 발해에도 이러한 유학교육이 강화됩니다. 발해. 우리 기본적으로 옆에 있던 당나라로부터요. 유학 경전을 수입해서 사람들이 책을 읽고 합니다. 유학 경전 수입. 자, 그 다음에 발해에도 학교가 하나 있었지, 맞지? 발해에서 말하는 학교는 뭘까요? 주자감. 주자감이라고 하는 유학기관 또 설치했었고요.
그리고 발에서는 각각 행정기관, 육부의 명칭 또한 유교적인 명칭을 붙이지. 충, 인, 의, 지, 예, 신 이런 것들. 그래서 육부의 명칭이 유교적 명칭을 붙여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과 관련된 것은 요 두 가지를 조금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유학과 관련해서 우리 과거 우리 당나라에서 뭐 시험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나요? 외국인 시험. 빈공과 같은 게 있었지, 맞지? 그래서 이 발해 사람하고 통일신라 사람들이 빈공과 시험을 제법 많이 응시했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 중에서 나름 통일신라 사람들과 발해 사람들이 유학적 지식이 뛰어나서 이 빈공과 자리를 두고 서로 서열 다툼을 했답니다. 서열 다툼.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당나라의 시험이었던 빈공과 응시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수석 자리 있죠. 1등 자리. 수석 자리를 두고 서로 어느 나라가 우수하니 통일신라가 이번에 1등을 했다면 다음에는 어느 나라가 발해서 1등하고 서로 약간 자존심 대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도 그렇고 발해도 그렇고 유명한 유학 공부에 통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육두품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진골 귀족들은 굳이 뭐 당나라로 유학 가거나 그런 거 할 필요 없었거든. 그래 혈통만으로도 충분히 권력과 지위를 누릴 수 있었으니까. 반면에 육두품 세력들은 엄청 많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육두품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통일신라에 보면은 우리 오른쪽 그 밑에도 몇 명 사람들 그림이 있지 맞지? 우리 강수라고 하는 사람 보입니까? 이 강수는 우리 무열왕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강수가 뭘 잘했답니까? 뭘 잘했대요? 우리 밑에 안 적혔어요? 32쪽 왼쪽 아래 외교 문서를 잘 썼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당시에 당나라하고 신라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잖아요. 당나라에 도움이 필요했었다고요. 그런데 이 강수가 외교 문서를 써서 보내면은 당나라에서 안 들어줄 수가 없었대요. 너무 기가 막히게 써서 설득력 있고 그런 편지들 있잖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편지들. 그래서 강수가 외교 문서를 엄청 잘 썼대. 그래서 원래 이름은 뭐였대요? 우두라는 이름이었는데 무열왕이 강수라는 이름을 내려줬다라고 하지, 맞지? 얘도 육두품 출신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설총 보입니까? 이 설총은 좀 특이합니다. 설총의 아버지는 스님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신라 해골물 스님 누구예요? 원효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스님한테 자식이 있다. 그죠? 왜 원효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왜 원효가 뛰어나다고 칭송할까요? 파괴성 아닙니까? 원효는 술도 먹었거든요. 고기도 엄청 좋아하고요. 맨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그죠? 우리 원효가 왜 이랬을지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요. 원효의 아들 설총은요, 불교에 안 빠집니다. 반대로 어디에 심취합니까? 유학에 심취합니다. 그래서 이 설총은요, 왕한테 화왕계라고 하는 글을 써서요, 임금님한테 이 글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 글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 신라도 이제 어떠한 정치를 하자. 어떤 정치? 유교 정치라고 적혔습니까? 유교적 도덕 정치를 하자라고 이야기하지 맞지?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설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당시에 우리 한자를 썼잖아요, 맞지? 근데 한자가 우리나라랑 무조건 맞아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한자를 조금 우리 신라 사람들이 쓰기 쉽게 조금 변형합니다. 우리 그러한 글자를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이두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두. 그래서 실제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 때도요, 이 이두를 많이 참고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인물 나오죠. 누굽니까? 최치원. 우리 신라의 가장 뛰어난 천재라고 이야기하지 마지. 이 최치원은 실제로 무슨 시험을 쳤어요? 당나라 가서
빈곤과 시험을 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엄청나게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요. 실제로 신라 사람들이 보지도 못할 만큼의 관직까지. 그런데 이 최치원은 이 당시에 신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융성하던 상황, 몰락해가는 상황. 몰락해가는 상황. 이 최치원이 있었을 때가 어떤 시기냐면은 우리 한 페이지만 넘겨볼게요. 34페이지 보이죠? 34페이지 왼쪽에 통인신라 말기의 상황 보입니까? 자, 여기 국내의 여러 주군이 공부를 수납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아서 창고가 텅 비었고 재정이 궁핍해졌다. 이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세금을 독촉하니까 곳곳에서 뭐가 발생했대요? 농민봉기가 발생했다.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야, 이 시기가. 그래서 최치원이 신라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당나라에서 받았던 관직을 모두 버리고요. 어디로 백합니까? 신라로 돌아옵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맞지? 멋진 사람이지, 신라를 위해서. 그래서 신라를 위해서 신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거든. 신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임금님한테요. 우리가 이 개혁안이 사실 구체적으로 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개혁안이 뭐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해 보세요. 이 당시 상황에서 신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골품제도. 골품제도를 손봐야 인재들이 떠나지 않는다. 능력에 맞게 인재 채용을 해야 다시 나라가 산다. 이러한 주장을 했던 거죠. 맞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누구의 반발을 초래할까요? 진골귀족. 지금 이 시기에는 왕이 셉니까? 진골귀족이 셉니까? 당연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맞죠? 그래서 최치원이 이 개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혼자서 껄껄껄 웃으면서 그럼 그렇지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신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쌤 생각에는 죽었을 것 같아요. 위험한 사람이잖아. 신라를 진골귀족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분을 맞죠? 뒤흔들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인데 살려뒀겠습니까? 맞지? 아마 어딘가 맞지? 당나라에서 얘를 보낼 때 엄청 슬퍼했대요. 신라로 간다니까 가지 말라고 황제가. 가지마 가지마 하면서. 그래도 왔죠 맞죠? 신라를 위해서.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발해에도 꽤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발해에서는 양태사, 그 다음에 양효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한자로 된 시 있죠. 한시에 능통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32쪽의 이야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32쪽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육두품 세력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라에서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죠, 맞죠? 그럼 이제 육두품들도 이제 바뀌겠죠, 맞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책에는 어떠한 성향을 보인대요? 반신라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라는 안 돼. 신라는 못 고쳐. 고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 사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 사람들이 브레인이죠, 맞죠? 똑똑한 사람들. 그 다음에 33페이지 볼게요. 우리 33페이지부터는 불교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우리 첫 번째는 불교의 대중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중화라는 내용 무슨 말이죠? 대중화 들어봤죠? 대중. 무슨 말입니까? 대중화.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타는 버스를 무슨 버스라 합니까? 대중교통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목욕탕을 무슨 목욕탕이라고 해요? 대중목욕탕이라고 하죠. 맞죠? 이 대중이라는 개념. 나중에 대중이라는 개념은 사회 교과와도 좀 관련이 있어요. 대중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쓰여지는지를. 요거는 나중에 한번 혹시 기회 되면 사회쌤한테 한번 여쭤봐요. 대중.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의 대중화는 여러 사람들이 쓴다는 거지, 맞지? 그죠? 그럼 불교는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되지 않았습니까? 누구 중심으로만 흘러갔다는 소리입니까? 불교가. 왕과 귀족 중심으로만 흘러갔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 스님들이 돌아다니면은 일반 백성들이 친근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무섭습니다. 뭔가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뭔가 신성한 사람 같고 나는 불교에 당연히 대화가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불교를 조금 꺼려하는 느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민간 신앙을 더 믿고 막. 그래서 이러한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선 사람이 두 명이 있죠, 맞지? 첫 번째가 누굽니까? 우리 아까 전에 설총의 아버지였던 원효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요, 의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원효는요, 아마 육두품 출신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의상은요, 진골 출신입니다. 이들 둘 자체 신분 자체가 다르지 맞지? 근데 이 당시에 불교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우리 왕과 귀족들 중심으로 믿긴 하지만 이 불교에는 교리가 있지 맞지? 불교는 어디서 만든 겁니까? 인도지 맞지? 인도에서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것들이 중국에 와서 한자로 번역되었고 그 번역본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맞지? 그래서 어떠한 문구를 가지고 이 뜻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계에서도 여러 종파로 막 나뉘어져서 서로 자기 말이 맞다 막 싸우게 됐거든. 불교 자체가 워낙 어렵지 않아요. 맞지? 추상적이고. 그래서 이 원효하고 의상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서 불교끼리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고 불교를 이렇게 뭔가 좀 다 한 뜻으로 갈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불교의 참뜻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기로 합니까? 인도로 가기로 하죠. 우리 천축국이라고 불리는 것. 그런데 갔다가 원효는 어떻게 합니까? 원효는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우리 원효 이야기 알지? 어떻게 합니까, 원효? 무슨 계기 때문에 안 가요? 해골물이죠. 왜 해골물 먹고 안 갔을까요? 모르고 먹었는데 맛있어서 안 갔어요? 원효가 그 이야기는 알죠? 동굴에 자다가 목말라가지고 옆에 있는 밥그릇을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다고 하지, 맞지? 그래서 와, 진짜 맛있네 하면서 잠을 잤다는 거지. 그리고 아침에 깼죠? 그래서 가려고 보니까 옆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해골 바다구가 있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피떡이 져서 알죠? 구더기 생기고. 그걸 보고 원효는 어떻게 했을까요? 토했겠지. 토하면서 이걸 내가 왜 먹었지 하면서. 근데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맞지? 분명히 내가 어제는 맛있었는데 진짜 맛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헛구역질라고 못 먹겠지? 이러면서 깨달은 겁니다. 모든 것들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것도 맞고 네가 말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사람 마음 먹기에 다른 거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을 깨닫고 나면서 나는 굳이 어디 갈 필요 없다. 인도에 갈 필요 없다. 나는 이미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죠, 맞죠?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은 한 가지 마음 속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무슨 사상을 정립합니까? 일심 사상을 정립하죠, 맞죠? 그래서 이 일심 사상을 토대로 해서 불교계의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게 무슨 사상? 화쟁 사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통해서 불교계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원효는 여러분들 원효 중요합니까? 우리야 뭐 그냥 그런 사람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동아시아 불교계에서는 원효가 이겁니다. 일본에서는 원효를 모시는 절도 커요. 원효 그림도 그다랗게 있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원효,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꿈이 스님입니다. 반드시 공부해야 될 사람 누구겠어요? 원효의 사상이겠지, 맞지? 오케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중요했던 거는 불교를 대중화에 앞장섰다는 거지, 맞지? 우리 불교 가면 가장 많이 외우는 용어가 뭡니까? 나무 아미타불 이야기하죠. 그거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원효인 거지, 맞지? 이걸 우리가 무슨 신앙이라고 합니까? 아미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나무 아미타불이 뭔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무가 뭡니까? 틀이에요. 나무가 뭘까요? 우리 산스크리트어로 나무라는 말은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가겠습니다. 누구한테 간대요?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한테 가겠다는 거지. 그러면 아미타 부처는 누군데? 우리 불교에서는 죽으면 어디 가고 싶습니까? 극락에 가고 싶죠, 맞죠? 그리고 다시 환생하고 싶습니다, 맞지? 그 극락으로 팔로미
팔로미 해주는 사람이 무슨 부처예요? 아미타불이라고요. 아미타불. 그래서 나 극락 가게 해주세요. 나 우리 저쪽에 기독교로 치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 여러분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을 유행하게 된 거지, 맞지? 그래서 이게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쌤이 아까 전에 스님들을 어려워했다 했지, 백성들이. 그래서 원효 자체가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맨날 백성들이랑 술 먹고 고기도 먹고 노래도 막 만들고 무예가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삽니다. 그렇게 되면서 더욱더 불교에 대해서 친숙하게 해주게 만들었던 게 원효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의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얘는 돈도 많겠지, 맞지? 갑니다. 중국 가요. 가가지고 중국에서 굉장히 불교에서 조금 더 한층 사고하고 정리했던 것들을 좀 배워오거든. 우리 그 사상이 무슨 사상입니까? 화엄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 사상을 토대로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 새로운 종파를 하나 만들거든요. 우리 그 종파를 신라 화엄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불교의 대립을 해결할 수 있고 불교를 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종파를 만들었고요. 원효가 아미타 신앙이라면은 의상은 무슨 신앙입니까? 관음 신앙을 만들죠. 자, 관음 신앙은 어떤 거냐면, 야, 나무 아미타불, 그 뒤에는 뭐라고요? 관세음보살. 이 사람입니다.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은 부처죠. 관세음은 보살이죠. 부처와 보살의 차이는, 부처는 거의 신급인 거고, 맞지? 보살은 신을 도와주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착한 사람들이죠, 맞지? 이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역할을 했었냐면은 고통에서 조금 벗어나게 해주는 부처였습니다. 우리 보살이었어요. 우리 당시에 사는 사람들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야, 맞지? 전쟁도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또 특히 아프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관세음보살이었거든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관세음보살 외우면 우리 아픔이 낫는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무 아미타불, 나 극락 가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널리 전파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향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향도. 우리 이 향도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불교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예나는 어디 삽니까? 금악. 그러면 금악에 금악 뭐가 있는 겁니까? 금악 향도가 있는 거지. 금악 향도. 선주는 어디 삽니까? 명월이요. 그럼 명월 향도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약간 서클, 동아리 같이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입하는 그 지역의 향도에 가입을 합니다. 여기 가입할 때는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신분에 차별이 없고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우리 불교 공동체니까 우리 불상을 만들거나 절을 만들거나 이런 대규모 공사에 이런 향도가 동원돼서 같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 매향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는 이러한 의식을 많이 했답니다. 이 의식이 약간 극락으로 가기 위한 이러한 행사였대요. 그래서 이러한 불교 신앙 공동체였던 뭐가 존재했었다? 이 향도가 존재했었다는 거. 그래서 이 향도가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신라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키고요. 서로 대립이 잘 없이 마을 사람들끼리 다 향도에 모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향도가 해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향도입니다. 향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불교 문화의 융성이지, 맞지? 불교 문화.
우리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들 스스로가 부처님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지, 맞지? 그거를 무슨 토라고 합니까? 불국토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불국토의 생각에 맞춰가지고요, 여러 가지 대형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대표적으로 무슨 사? 불국사. 그 다음에 무슨 암? 석굴암. 가봤어요?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불국사에 가면은 탑이 두 개 있죠. 무슨 탑? 무슨 탑? 다보탑과 석가탑이잖아. 우리 10원짜리에 있는 게 무슨 탑일까요? 다보탑, 석가탑. 이건 약간 상식 게임 아니에요? 다보탑, 석가탑. 다보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석가탑. 정답은? 다보탑이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석가탑입니다. 이 석가탑에서 중요한 게 발견됐거든요. 이 석가탑이 균열이 좀 심했대요. 지진이 크게 나서.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 균열을 냈으면 시급칠뻔 했는데 다행히 해방되고 나서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수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탑 안에는 보통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거든. 그 사리를 보관하는 그 통 주변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우리 들어봤죠? 무구, 정광, 대, 다라니, 경이 발견됩니다. 맞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이 석가탑을 왜 만들었게 됐고 여기 사리를 어떠한 사리를 보관하게 되고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문서 자체가 어떠한 문서라는 겁니까? 전 세계 최초지, 맞지? 현존하는. 네.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무슨 인쇄물? 목판입니다. 목판. 네. 목판 인쇄물이 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인 거죠. 오케이?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 발해와 관련된 겁니다. 발해에도요. 우리 발해에 문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잖아. 맞지? 이 문왕이 자기 스스로를 전륜성왕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했대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군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우리 절터라든지 불교를 위한 탑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조금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게 우리 불상 하나가 있습니다. 불상. 어떤 불상 이름이 뭐냐면 그렇지. 병좌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불이면은 부처님이 몇 명? 두 분. 맞지? 병이면은 나란히 아니면은 직선으로. 나란히죠, 맞지? 병렬, 직렬 그런 말 쓰잖아. 그 다음에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앉아 있죠. 좌식, 입식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불 병좌상은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동상입니다. 우리 33쪽 오른쪽에 보이죠, 맞지? 3번. 그런데 이게 고구려의 양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고구려 양식과. 그래서 이 모습을 봐도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리고 발해 이야기하면은 또 이게 또 한 번씩 나와요. 뭐 거대한 석등이라고. 거대 석등. 석등이 뭡니까? 석등. 돌로 만든 등불이죠, 맞지? 거기다가 양초 같은 거 피워놓으면 밝게 빛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34쪽입니다. 우리 통일신라 말기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우리 통일신라 말기 되면 당연히 왕의 권력은 어떻게 돼가고 있고 떨어지고 있고요. 맞지? 진골 귀족의 권력은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귀족의 권력이 올라가면 우리 예전에 신문왕 때 귀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폐지했었습니까? 노급이었죠. 그런데 다시 귀족들의 힘이 세집니다. 그러면 다시 뭐가? 노급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 진골 귀족들이 이제 왕이 거의 호수아비잖아, 맞지? 진골 귀족들이 이제 자기도 뭐가 되고 싶은 겁니까?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원래는 누구 출신만 왕이 됐어요? 그 김춘추 자식들만 왕이 됐었잖아. 신문왕이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요. 근데 이게 이제 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뭐가 되고 싶다? 왕이 되고 싶다. 뭐가 심해질까요? 그렇죠. 왕위 쟁탈이 굉장히 심해져요. 자, 이러니까 얘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겠지. 우리 지방에는 백성들이 살기 좋을까요? 당연히 개판되겠지, 맞지? 진골귀족들이 막 백성들 막 쥐뜯고 막 할 거 아니냐고. 노급에서 엄청 굉장히 많은 걸 동원하고, 맞죠? 그래서 당연히 이 시기에 지방 통제력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왕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귀족들이 지들 마음대로 막 모기 피 빨듯이 쪽쪽 백성들을 빨고 있다고. 근데 이때 야 임마 적당히 해. 원래 왕이 해야 될 거를 다른 사람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 마을에서 힘께나 있었던 촌장 같은 유지들, 그런 사람들이 귀족한테 야 너 임마 그만 좀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지. 그럼 백성들이 누가 멋있어 보여? 왕보다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지, 맞지? 우리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그러한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족. 뭔가 능력이, 지방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기에 당연히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뭐도 심해집니까? 농민 반란, 우리 농민 봉기도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 대표적인 농민 봉기가 하나 있지, 맞지? 뭡니까? 우리 왼쪽에 보이죠? 원종, 애노의 난이 있습니다. 우리 왼쪽에 우리 아까 진성여왕 말기 있지, 맞지? 이때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의 운거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했지. 원종과 애노 동그라미 치세요. 대표적인 농민 반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종의 애노가 나타나면은 왕권이 강력한 시기, 약한 시기.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맞지? 그리고 지방에서는 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호족의 등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호족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약간 좀 빛이 나는 사람 있죠. 뭔가 리더십이 강력한 사람. 와, 이 사람 뭔가 할 것 같은 사람인데 얘는 한 번씩 그걸 보면 내가 뭔가 할 것 같은 사람 같아요. 나는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은 리더십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리더십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나라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가 이제 신라를 버리고 이쪽으로 합류합니다. 육두품들. 그 신라의 똑똑했던 브레인들이 신라의 미련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었던 호족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족들의 등장과 육두품들이 이제 이 호족들에 기대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라를 만들면 뭔가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점차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기반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누가 움직여줘야 됩니까? 백성들이 움직여줘야 되죠. 백성들도 새로운 나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믿고 있었던 호족, 저 사람 나라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무너지길 바랍니까? 아니죠, 맞지? 근데 이러한 걸 바꾸려면은 사상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뭔가 어디 기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상적인 기반을 마련해줬던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선종이라는 하나의 종파고요. 선종. 또 하나는 풍수지리설입니다. 풍수지리설. 이러한 두 가지가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새로운 나라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처럼. 자, 그러면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 볼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호족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드디어 신라가 쪼개지기 시작하죠. 맞지? 무슨 시대가 개막됩니까? 후삼국 시대가 개막되게 되지, 맞지? 그래서 우리 첫 번째가 우리 후백제가 만들어집니다. 후백제는 900년에 견훤이라는 사람이 후백제를 만들게 되죠. 맞죠? 그 뒤를 이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후고구려가 만들어지죠. 901년에 궁예라는 사람이 만들었지, 맞지?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합쳐졌던 나라가 다시 쪼개지는 이러한 형국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선종과 풍수질서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빨리 할 겁니다. 이 선종은 불교계의 하나의 종파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불교의 종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교종, 하나는 선종입니다. 자, 이 불교에서 중요한 거는 부처가 되는 거지, 맞지? 부처가 되려면 뭔가 깨달아야 됩니다, 맞지? 깨달음을 추구하죠. 근데 깨달음을 추구하는 방법이 교종은요, 뭐를 공부해야 됩니까? 경전을 읽어서 깨달음을 해야 됩니다. 경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이건 누가, 시간 많은 사람만 할 수 있지. 주로 누구들입니까?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권력을 지탱해 주는 게 교종인 거지, 맞지? 이렇게 따지면 누구만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경전을 읽은 사람, 누구? 왕이나 귀족만 가능한 거지, 맞지? 반대로 이 선종은요, 뭘 추구하냐면 개인의 참선. 그냥 잘 몰라도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잘 몰라도. 근데 그런 거잖아. 여러분들은 신호위반 빨간불에 건너면 안 돼, 건너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진짜 안 건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아는데 실천 안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뭔가 실천적 성향이 강했던 거지, 맞지? 우리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누구에게 마음에 든 겁니까? 지방에 있었던 호족들이 이러한 선종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 실천적 개인의 참선, 개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행하면은 누구나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왕족과 귀족뿐만 아니라 누구나 호족들도 뭐가 가능한 겁니까? 부처가 가능하다. 즉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 줬던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선종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방에서 유행했다 했지, 맞지? 대표적으로 구산 선문이라고 해가지고요, 지방의 유명한 산에서 많은 절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근거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네. 마지막, 이 풍수질입니다. 자, 풍수질은 어떤 거냐면, 우리 도선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게 선종 승려입니다. 이 도선이라고 하는 스님이 가져온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집 지을 때나 무덤 쓸 때 좋은 자리 있죠. 명당. 뒤에 산이 끼고 앞에 바다가 흐르면, 강이 흐르면 명당이잖아. 이런 명당을 중요시하는 사상인데요. 이 사상이 어떠한 개념을 들고 들어오냐면 지기세왕설이라는 말을 들고 들어옵니다. 땅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제 신라의 수도 금성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기운이 어떻게 됐다? 이제 다 됐다.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제주에서 새로운 땅의 기운이 올라오고, 이곳에서 수도를 정한 나라가 나타난다면 나라가 태평해질 거다라고 하는 사상이, 이러한 풍수지리설과 여기에 바탕을 둔 지기세왕설, 이런 겁니다. 땅이 쇠하고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백성들이 믿게 만들어 준 거였죠. 됐나요? 끝났습니다. 끝.